원장님께서 피부과 전문의로서 추천하시는 제대로 된 보습 전략 있다면? 아주 단순해요. 1번은, 2번은 이렇게 두 가지. 작가님 요즘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팩 하세요? 찔질 그거 안 해요. 각질 제거도 안 해요. 다 그만뒀습니다. 원장님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럼 스킨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단계 토너를 바릅니다. 2단계 나이아신 암마이드 앰플을 바릅니다. 미백에 좋대요. 3번 수분크림. 그리고 끝내요. 아침에는 그 끝나고는 뭐예요? 선크림? 선크림 바르고? 쿠션? 그쵸? 그래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닌데 또 몸에 좋은 음식만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되면 잡아야 되지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장품도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품을 하나하나 굳이 따져보면 제 기준에서는 뭐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기호인 거죠. 내가 화장품을 발라서 문제가 없으면 써도 되는데 내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는 거는 안 써도 되겠다. 또 하나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화장품을 줄여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화장품은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 없는 화장품이 뭔데요? 도움 안 되는 거. 다 도움 되잖아요. 속건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저것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속건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속건조 유분 올라오는데 안에서 약간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땡기는 느낌이 있다는 걸 속건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안 직후에 물기 닦았는데 팍 땡기는 증상이 있다면 장벽이 손상돼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장벽이 어느 정도 기능을 잘 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덜 할 거고, 그러니까 속이 건조하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고, 장벽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건조하다고 느껴요. 유분 얘기했잖아요. 얼굴에 유분기가 많은 거하고 건조한 거하고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지성, 건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근데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수부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 피부는 오일리하다는 거죠. 피지 분비량하고 연관이 돼요. 건성은 피부 장벽이 기능을 잘 하는지, 두 개는 별개예요. 기름은 나오는데 장벽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속건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름이 나와 있는 건 내 피지도 있을 거고 화장품 잔여물도 있을 거고 그 겉에 있는 상태인 거고, 땡긴다는 느낌은 장벽이 손상돼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보습의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땡긴다고 느끼겠죠. 어떤 화장품을 쓰면 속건조가 개선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건조함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건조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이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뭔가를 넣어줘서 속건조를 채워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도 않고 개념적으로 볼 때 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장벽 강화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피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장벽의 기능을 화장품으로 개선 못 해줘요. 치료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음식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물 정도, 바짝 마르지는 않도록 하자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보습제의 역할이에요. 보습제는 있는 수분을 잘 가둬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거기까지만 가능한 거지 얘가 막 재생이 되고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하고 하는 것들이 보통 잠잘 때 많이 일어나요. 각질층, 피부 장벽이라는 건 표피가 계속 사이클을 거치면서 얘가 성숙해서 죽으면 각질 세포가 돼요. 이게 원활하게 돼야지 새로운 각질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각질이 탈락하고 그래요. 근데 오래된 각질이 탈락하지 않고 쌓여있으면 당연히 기능을 못하겠죠. 그때 건조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필링 같은 방법으로 살짝 깎아주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극의 위험성이 있죠. 얘를 억지로 깎아낸다고 얘가 정상화될 수는 없어요. 세포가 분열되는 사이클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세포 분열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새로운 각질이 만들어지고 계속 사이클이 돌다 보면 멀쩡한 애들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거를 만드는 게 병원 치료의 목적인 거죠. 어떻게 얘가 상태가 좋아지는가? 내 피부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그게 수면이랑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세포 재생을 잘 못하겠죠. 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잠을 좀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쓰는 게 좋다는 아닌 거예요.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들어가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각질층 있고 표피 있고 진피가 있는데 진피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가지고 화장품의 그 성분을 홍보하는 것도 있어요.
얘를 바늘로 찔러가지고 집어넣어주지 않는 한 거기까지 못 가요. 절대로. 토너로 1차로 수분을 주고 기능성을 발라야 그게 쏙쏙 잘 들어간다. 각질층이 열려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기능성 화장품 성분들이 막 들어간다. 그럴 수 없죠. 초음파로 해가지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침투율이 올라가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초음파 같은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썼을 때 아주 약간 올라가는데 토너로 각질을 녹여준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각질 다 벗기는 것도 아닌데. 토너는 각질을 정리하는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건조함을 잡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메이크업 전문가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토너를 왜 씁니까? 각질을 살짝 정리해서 나중에 화장이 잘 먹게 하기 위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질을 정리하는 행위는 피부에 자극을 주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토너를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다. 보습을 아까 제가 수분을 덮어둔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센스도 있고 세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그 제품을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검증된 게 없어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으면 연구를 하겠죠.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입해줬을 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쓰게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도 안 해요. 그렇다는 건 근거가 없다는 뜻이겠죠. 기분이 좋아서 바른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을 쓰는 거라면 말리고 싶어요. 그럼 보습제 하나만 바르라고 해요? 그렇죠. 화장품을 쓰는 목적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보습제에는 몇 가지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수분제라는 수분을 이렇게 끌어안는 성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히알루론산만 발랐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끌어당기지만 피부 안에 있는 수분도 자기가 끌어당겨요. 그리고 그렇게 놔두면 다 증발시켜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크림만 된 걸로 보습제를 쓰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요. 이 보습 크림 안에 수분 성분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덮어주는 성분, 밀폐제라는 게 같이 들어가요. 수분제, 밀폐제. 그렇죠. 그게 같이 적절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세안하고 수분이 달아나기 전에 발라주는 게 보습이에요.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욕실에서 습한 곳에서 세안을 다 하고 나오면 건조해지죠. 앉아서 토너를 바른다. 토너에 알코올 성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코올 바르면 수분 더 증발시키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달아나는 걸 막기 어렵다는 거죠. 이미 수분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단계를 다 빼버리고 빨리 보습제만 쓰자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화장품 값도 덜 들고 이 화장품을 갖고 싶어서 쓰는 건 오케이. 근데 이걸 쓰면 내 피부가 좋아질 거니까 그래도 내 피부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거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습 원칙.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바로 바르기. 보습제만. 아주 심플하게 가자는 거예요. 화장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화장품의 형태를 유지하는 성분도 들어가야 되고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성분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성분들이 예를 들면 같은 회사에서 나온 화장품들은 비슷하게 들어가요. 한 라인을 다 쓰면 불필요한 성분을 덧바르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렇네요. 하나 바르고 또 하나 바르고 또 하나 바르고. 그게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가? 화장품이라는 게 피부에 써서 무조건 좋은 게 당연히 아니에요. 저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더 좋다고 보고 보습제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보습이라는 기능을 내 피부 혼자서 잘 못하니까 이걸 도와주려고 쓰는 거고 꼭 피부랑 상관없는 성분들을 같이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바르는 거지 얘를 많이 쓰면 좋으니까 무작정 많이 써라 이건 아닌 거죠. 원장님의 피부 장벽 강화 전략. 잠을 잘 잔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세포가 분열하고 성숙하고 하는 그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우선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제때 보습을 해주는 정도. 물론 막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좀 여러 번 보습제를 발라야겠다. 그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보습제만 바르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얼굴 너무 땡겨. 그러면 또 가볍게 세안하고 또 보습제 한 번 더 바르자는 거예요. 장벽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수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습제를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 상태가 그런 거예요. 피부가 수분을 계속 유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비행기 타고 장기간 비행을 한다. 그러면 비행기 안이 너무 건조해요. 그때도
미스트 뿌리는 거는 더 건조해지는 행위예요. 예전에 유명한 유튜버 하시는 피부과 원장님이 공기 중에 습도를 올리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10분에 한 번씩 계속 뿌리는 건 도움이 될 거라고. 요 공기에. 공간에. 아, 여기 말고? 맞아요. 그 정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물만 주는 거는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저는 진짜 지금까지 이것저것 꼼꼼하게 많이 바르는 게 좋은 줄 알아가지고 네. 막 3-4개씩 바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줄여야 되고 기분이 좋아서 쓰는 거는 쓰셔라. 피부과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장품에 기대서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 아낄 겸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